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 송조입니다. 이번 시간은 카카오 대 하이브, 하이브 대 카카오에 대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카카오 주가가 지난 액면 분할 당시 4월 15일이었죠. 4월 15일 장중 최고치 13만 2,500원까지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고점 이후에 조정을 보이다가 모처럼 오늘 5.5%대까지 강세를 보이는데요. 카카오페이라든가 카카오뱅크 상장 이슈로 올라갔던 것 같습니다. 과연 추세 상승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기술적 반등의 한계일지 함께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하이브와 넷플릭스와의 비교 분석을 통해서 넷플릭스의 상승 과정 속에서 현재 하이브 주가가 넷플릭스 상승 과정 속에서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은 SM입니다. SM 엔터테인먼트죠. SM 엔터테인먼트 장기 연봉 차트, 연봉 차트. 보시면은 이제 중간 구간에 SM이 이제 2000년도에 상장이 되는데, 상장 이후에 2010년서부터 이제 주가가 3년 혹은 이제 4년 올라갑니다. 2010년서부터 본격적으로 올라갔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대략적으로 제가 5,000원 정도로 돌파한 다음에 7만원대까지 올라갔으니까 1000%가 훨씬 넘게 올라갔죠. 한 1500% 가까이 이제 올라갔던 것 같은데요. 그 당시 보면은 이제 동방신기라든가 혹은 소녀시대, 엑소, 여러분들 뭐 다 아시는 그런 유명 아티스트들이 왕성하게 활동할 때, 왕성하게 활동할 때, 제 기억으로는 당시 이제 매출 기준으로 사상 최대 한 3천억 정도로 확인한 것 같은데요. 그때 주가가 제일 많이 올라간 거죠. 거의 한 1,500% 정도가 올라가니까 한 4,000원 정도에서부터 이제 7만대까지 올라왔으니까 1,500%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모든 기업들이 사실 그 생로병사 과정 속에서 최고의 절정기가 오면 기본적으로 3년 올라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혁신에 의한 주도주는 3년 오르고 혁명적 주도주는 뭐 10년까지 오른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3년 오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이제 하이브 주가를 보게 되면 2021년서부터 출발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2021년과 2022년, 2023년까지도 뭐 강세 기조가 이어질 가능성이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제 코로나 환경이기 때문에 공연을 못하죠. 이런 엔터테인먼트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공연을 못한다는 건 상당히 굉장히 치명적인데, 현실적으로 올해 안에 공연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이고, 내년 이후서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공연이 이제 진행될 가능성이 없다고 보는데, 내년 공연까지는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뭐 2023년은 또 그때 가서 또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SM의 2010년, 2011년, 12년까지 3년 동안 상승했던 파동하고, 지금 하이브의 앞으로 펼쳐질 파동하고, 저는 이제 동일한 흐름이라고 보는 거고, 그렇다면 하이브는 지금 SM의 2010년도 상황하고 저는 일치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시는 그림이 넷플릭스입니다. 넷플릭스가 이제 2012년도에 대략 한 10달러에서 2016년도에 이제 100달러까지 돌파하고, 또 2010년도 100달러서부터 최근 이제 최고가가 이제 590달러, 90달러까지 올라갔었는데, 이 상승 흐름 과정 속에서 하이브의 위치가 어딘가? 저는 대략적으로 2016년도 이제 100달러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넷플릭스 하면 사실 글로벌 기업이죠. 뭐 영화라든가 뭐 드라마 이런 콘텐츠 플랫폼 기업인데, 사실 그 하이브 역시도 위버스를 통해서 이런 그 엔터테인먼트 플랫폼 기업으로 나중에 이제 하이브가 절정에 진입할 때 되면, 저는 넷플릭스하고도 뭐 상당히 동등 위치 혹은 넘어설 수도 있다고 봐야 돼요. 왜냐면 고객 충성도를 감안한다면 하이브가 훨씬 더, 우리가 팬덤 소비라고 그러죠. 하이브가 훨씬 더 충성도가 높다고 봅니다.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제 방송을 처음 이제 들으신 분들은 구독 부탁드립니다. 구독 부탁드리고, 우리 이제 기존의 구독자분들 좋아요, 그리고 회원 가입 관련해서는 방송 맨 끝 부분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맨 끝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하이브의 주가는 넷플릭스가 2010년도 100달러를 돌파한 시점하고 저는 상당히 일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사람 사는 것도 뭐 그게 자본 권력이든 자본 권력이든 혹은 이제 뭐 정치 권력이든 잘 나가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이나 사실 뭐 일반 서민들이나 도찐 개찐입니다. 결국은 사실 그 생로병사 과정 속에서 거의 뭐 사이클이 유사하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기업도 저는 이제 마찬가지로 보는 거죠. 그리고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이제 카카오입니다. 카카오 이제 주봉 차트가 됐을 때 2020년 1월서부터 현재까지 주봉 차트가 되겠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좌상단에 지금 그 카카오 같은 경우는, 뭐 카카오뿐만 아니라 대부분 다 이제 코로나 최저점을 통과하면서 올라갔는데, 특히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는 비대면 테마를 형성시키면서 이제 시장에서 주도주로 자리매김을 했죠. 그래서 2020년 3월 코로나 시작점이, 저는 이제 카카오의 어떤 그 모멘텀이었고 상승의 절대 근거였다라면은, 2021년 대체적으로 이제 그 뭐 영국 같은 경우는 2020년 12월서부터 접종이 시작했는데, 대략적으로 이제 선진국 중심으로 1월 달서부터 백신 접종이 시작됐다는 것은 하이브의 저는 출발점이라고 부른 거죠. 이해가 가실지 모르겠네요.
코로나 시작점, 작년 3월 코로나 출발점으로 인해서 카카오가 그 근거로 해서 비대면 테마를 주도하면서 주가가 올라왔다면 백신 접종이 시작과 함께 아직까지 백신 아직 뭐 그 항체가 형성이 안 됐기 때문에 이제 아티스트들이 활동을 할 수는 없지만 여하튼간에 하이브의 출발점은 2021년도 1월달 백신 접종의 시작과 함께 출발됐다. 저는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보고 싶습니다. 주가가 이제 주가가 크게 오르려면 오를 수 있는 환경이 맞아야 돼요.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제 카카오가 크게 올랐었던 것은 기대치보다 더 많이 올랐었던 것은 코로나라는 환경으로 인해서 비대면 시장 자체가 굉장히 커졌죠. 굉장히 또 상징성의 의미 있었고 지금은 이제 그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돼요. 어느 정도 이어질 수는 있겠지만 그 프레임이 벗어나서 이제는 항체 형성이라는 환경 속에서 우리가 새로운 주도 차원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또 사족을 단다면 지금 카카오 같은 경우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주식하는 사람들은 카카오 모르는 사람이 제가 보기에 한 명도 없을 것 같습니다. 다 인정을 해요. 그래서 많이 갖고 있어요. 많이 갖고 있다는 것은 대중들조차도 뭐 주린이라고 그러죠. 그런 이들조차도 주가를 카카오를 많이 갖고 있다는 것은 이미 매수가 뭐 상당 부분 아니더라도 일정 부분 포화를 이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프레시하지 못하죠. 반면에 지금 하이브 같은 경우는 바닥권이고 아직까지도 호재와 악재가 이제 교차하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대중들이 쉽게 범접을 할 수가 없어요. 생소하죠, 사실.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이제 하이브의 최근 이제 보고서들 내용입니다. 4월 22일서부터 4월 5일서부터 4월 22일까지인데 뭐 제목 보면은 탄탄한 기초체력. 저는 제일 그래도 마음에 드는 제목이 우주의 기운이 모인 회사. 예전에 모 씨가 얘기했던 내용인 것 같은데 우주의 기운이 모인 회사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가 뭐 역지사지라고 해서 이 보고서를 쓰는 애널리스트 입장에서 보면 그만큼 자신감이 있는 거죠. 그게 자신감이 뭐 실제로 이어질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우주의 기운이 모인 회사라면 우리가 한번 논리적인 타당성이 있다 한번 우리가 한번 승부를 걸어볼 만도 하죠. 30만 5천 원, 34만 원. 자, 그리고 분기별 그리고 여기 이상과 현실사 이거는 이제 그 메리츠 증권인데 바이가 아니라 홀드였어요. 26만원. 이거는 전에도 제가 방송을 통해서 소개를 드렸는데, 이거는 다소 조금 이제 좀 부정적으로 쓴 그룹니다. 뭐, 하이브는 빅히트 치는 중. 어나더 레벨. 또 한 번에 대단한 메가들. 이건 YG 엔터테인먼트, YG 플러스죠. YG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네이버하고 이제 D를 의미하는 거죠. 나스닥 플랫폼들의 피어다. 이거는 이제 그 넷플릭스와 하이브를 동급으로 이제 접근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달콤한 복숭아가 빅히트 손안에 달콤한 복숭아 이거는 이제 이타카 홀딩스 인수한 거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렇죠. 뭐 아리아나 그란데라든가 저스틴 비버 이제 소속사죠. 정확히 소속사는 아니고 SB 프로젝트라는 회사 소속입니다. 근데 SB 프로젝트가 이타카 홀딩스의 이제 자회사죠, 자회사. 뭐 같은 얘기가 되겠어요.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목표가가 대략적으로 한 25만 원 정도를 기준으로 한다면 대략적으로 한 25만 원에 기준으로 한다면 뭐 30%에서 40% 정도 목표를 잡은 것 같아요. 한 35만 원이면 한 40% 정도, 뭐 30만 원 초반이면 한 30% 정도를 잡은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 다음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카카오입니다. 카카오 보고서가 되겠는데 이거는 현재가 아니라 이 보시면 2020년이에요. 2020년. 우리가 코로나 최저점이 이제 3월 19일 통과했는데 그때 대략적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부터 보죠. 여전히 핀테크의 주역, 카카오 사용시간 폭증, 카카오톡의 시작이 언택트였다. 그 다음에 테크핀 경쟁 및 독보적, 뭐 코로나19에도 변화없는 투자 포인트, 그 다음에 뭐 있습니까? 좋은 내용이. 금융과 콘텐츠 사업이 주가 상승의 견인고리, 뭐 인공지능을 통해 전통 서비스 기업의 경쟁력 확보. 굉장히 좋은 내용이죠. 그런데 이 당시 주가가 대략적으로 15만 원이거든요. 15만 원. 15만 원에서 목표 가격이 22만 원, 21만 원이니까 대략적으로 앞서 빅히트가 25만 원 기준으로 목표 가격을 이제 한 30%에서 40% 높게 잡았을 때 이 카카오 역시도 작년도 이제 3월, 4월 달 보면은 목표 가격, 증권사들 목표 내용은 다 좋죠. 제목들은 내용이 좋은데 목표 가격을 대략적으로 한 30% 정도 잡은 거예요. 이때 당시 15만 원이었으니까 지금 액면 분할돼 갖고 좀 상황이 틀린데 그 당시를 제가 돌아가서 캡처를 잡은 거거든요. 그때 흐름하고 맞다는 거죠. 이때 당시에 50만 원, 60만 원, 100만 원을 제시한 애널리스트는 전혀 없었습니다. 이 논점이 뭐냐면 지금 우리가 만약에 시간을 거꾸로 되돌릴 수 있어갖고 만약에 작년 뭐 한 3월, 4월에 카카오에 온 몸을 던질 수 있었다면 너무나도 행복하겠죠. 그럼 수익률이 한 500% 정도 나올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는 이제 현실적으로 이제 불가능한 얘기고 영화 속에서나 소설 속에서나 나오는 얘기고
시간을 되돌려서 우리가 카카오를 대할 수 없다면 지금 카카오의 작년 2020년 3월, 4월이 저는 지금 하이브의 현재 주가라고 보는 거죠. 25만 원 현재 주가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제 논리가 맞다면 굉장히 또 기회가 되시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하이브 같은 경우는 지금 과열이 아니죠. 아직까지 저는 이제 바닥권의 연장선상이라고 봅니다. 이제는 현실적으로 20만 원 아래에서는 살 수가 없어요. 그럼 이제 포기해야 돼요. 20만 원 초반에 살 수 없어요. 지금 25만 원 전후에서 우리가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자, 이거는 이제 최근에 제가 하이브가 보고서가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최근 보고서가 제가 KB증권의 4월 22일자 지금 재무제표가 되게 되는데 영업이익 기준으로 보면은 2020년 1465, 그 다음에 올해 예상업이 2280억이에요. SM의 제 정확한 건 아닙니다. 지금 SM의 사상 최대 매출 자체가 한 3천억이 안 돼요, 여러분들. 근데 그리고 이제 SM이라든가 YG 엔터테인먼트 혹은 이제 JYP 세 3사를 합해도 영업이익이 못 미치는 거죠. 제가 이제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지금 하이브 같은 경우는 프리미어 리그 이상을 꿈꾸고 오히려 저는 존재하지 않은 새로운 어떤 기준들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기준들을. 그게 이제 선도자 혹은 선진국 이런 것들이죠. 존재하지 않은 새로운 어떤 기준들을 만들어간다는 거죠. 그렇다면 나중에 지금 넷플릭스가 잘 나가는 것 같지만 만약에 하이브 역시도 절정기가 최고 절정기가 온다면 제가 보기에는 어떤 소비자 충성도를 감안하면 이거 팬덤 소비거든요. 이거는 엔터테인먼트는. 그렇다면 오히려 이익의 어떤 질이라든가 어떤 사이즈가 넷플릭스와 어떤 동등한 혹은 더 앞서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자질을 갖췄다. 지금 사람 나이로 따지면 지금 하이브 같은 경우는 20대 주식. 그러니까 20대 주식이니까 오를 때는 또 많이 오르면 빠질 때도 많이 흔들리거든요. 우리가 젊은 시세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20대에 우리가 사람을, 저 친구가 진짜 앞으로 크게 성장할 것 같다. 라면은, 그런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0대 우리가 하이브를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건가? 지금 제가 이렇게 방송을 계속해서 하이브에 대해서 이제 업데이트를 해드리고 있는데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만약에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면 50만 원 정도가 아니라 그 이상 그 너머를 우리가 볼 수 있다면 우리가 고민을 굉장히 깊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당연히 좀 많은 비중을 좀 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카카오 위에가 이제 카카오가 아래가 이제 하이브가 되겠는데요. 카카오 같은 과열이 나왔죠. 지금 출발점이 이제 작년 10월 이후 시점인데 역사적 고점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이제 역사적 고점 돌파하고 100% 이상 올라갔어요. 지금 현재 차트로만 놓고 본다면. 근데 하이브 같은 최고점이 이제 34만 원대가 되는데 그 지점 아직까지 아래에 있어요. 주가가 과열 시도가 전혀 안 나왔어요.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제가 지난 4월 15일 날이죠. 거래량이 굉장히 1700만 주가 터졌거든요. 원래 1500만 주가 넘어가면 매도한다고 미리 약속을 했어요. 지금 이제 5월서부터 이제 공매도가 재개가 되는데, 카카오가 공매도 타켓이라는 그런 기사도 있지만, 그거는 의미 없어요. 사실, 공매도를 우리가 두려울 게 없어요. 왜냐면 공매도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예전에 옛날 얘기가 몇 년인지 모르겠는데, 폭스바겐 공매도 사태가 있어요. 아마 당시 독일의 한 5대 부호쯤이었는데, 이 폭스바겐 주식을 공매도를 쳐갖고 파산이 돼버렸어요. 파산이. 한 5번째 정도 재벌인데, 이름은 제가 까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나중에 이제 자살을 해버렸어요. 이 공매도는 우리가 쫄 필요가 없고, 공매도는 입장을 고려한다면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만약에 제가 카카오로 공매도 한다면 1차적으로 12만 5천 원에서 13만 원 사이, 12만 원대 후반이라면 저는 좀 공매도를 치겠어요. 왜냐하면 4월 15일 날 누가 보더라도 이제 과열이거든요. 물론 거래량이 1700만 주 나왔는데 적은 거래량이 아니지만 아주 많은 거래량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날 거래량이 3천만 주가 넘어갔다면 저희가 전량 매도했습니다. 근데 1700만 주, 1700만도 아주 과열은 아니다. 이 정도로. 전에 1월 10일 날 삼성전자는 거래량이 너무 많이 터졌죠. 그건 누가 보더라도 사실 거래 상태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이제 방송할 때 아리아나 그란데를 제가 마리아나 그란데라고 했더니 한 분께서 또 감사하게도 해주시더라고요. 자, 1993년생이고, 저스틴 비버는 이제 1994년, 악동이라는 얘기도 있는데, 여하튼 간에 굉장히, 전 세계적인 최고의 어떤 아티스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리아나 그란데가 아주 이쁘게 생겼죠. 저스틴 비버도 상당히 이쁘게 생겼던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제가 이렇게 캡처를 한번 잡아봤습니다. 자, 저희 VIP 회원 모집 관련해서 가입 금액과 이제 기간은 3개월, 그리고 6개월, 1년 단위인데, 기본적으로 3개월에 먼저 하시고 1개월 내에 가입하고 1개월 내에 수익률도 좋고 그다음에 실력도 있는 것 같다면 이제 추가로 100만 원만 하시면은 6개월로 소급 적용해서 6개월로 해드립니다. 물론 250만 원 결제하시면 이제
1년으로 또 연장을 해드립니다. 그렇게 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정보 제공 내용은 이제 아래와 같아요. 기본적으로 문자를 저희가 한 3번 정도 보내드리는데, 문자만 보고도 충분히 저희가 이제 단기 매매 같은 거 안 하니까요. 문자만 보고도 충분히 매매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종목 추천할 때는 저희가 상승 논리를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지금 회원분들도 많이 듣고 계시는데, 상승 논리 많이 보시다 보면 나중에 실력이 많이 는다 그런 얘기를 하시고요. 저희 가입하게 되면 저희 주력주 한 종목 내지 한 3종목 정도까지 문자를 요약해서 이제 보내드립니다. 자, 그리고 저희 그 법인 계좌번호고 전화번호 제 전화번호인데 입금하시고 조남을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인사 말씀 정중히 또 드리고, 그리고 지금 현재 기준으로 최적의 포트폴리오가 무엇인지, 특히 이제 저희 핵심 주력주 있죠. 물론 이제 문자로 보내드리는데 문자 형태로 보는 거하고 제가 또 육성으로 또 말씀드리는 거하고 또 감이 좀 틀리거든요. 뭐 나름대로 또 제가 그 자신감 있게 말씀드릴 테니까 우리가 수익을 좀 수익을 만족할 만한 수익을 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남은 시간도 건승하시 바라고 저는 또 여러분들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